저도 원장님들 막 뵈면은 되게 사람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되게 무관심한 원장님도 한 5번, 6번 갔는데도 그런 분들도 있는데 한 2-3번 갔는데 왜 이렇게 자주 오냐고 한 분들도 있고 되게 그런 분도 눈여겨보는 거거든. 네. 그런 걸 좀 많이 느끼게 되네요. 그럼 오타쿠나 딱 해야지. 네. 마인드를 완전히 바꿔야 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주 와? 그거 뭐냐면 내가 눈에 자꾸 안 친다는 뜻이거든 이게. 가진됐다는 뜻이거든요. 오, 잘 됐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성을 들여줘야지. 정성을. 저 사람이 오면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구나. 피곤한 존재가 아니라 자그마한 선물 하나라도 뭔가 자꾸 적셔줘야 된다. 한마디로 초콜릿도 하나 주든가 뭘 뜬가. 사람을 감동시키는 건 큰 돈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올 때마다 새록새록하게 느끼. 새록새록하게. 뭔가 참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이고, 야, 뭐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맨날 왔던 사람도 뭔가 다르구나. 그거. 그거거든. 네. 그러면 똑같은 일 느끼면 이제 알지. 이거 기회구나. 네. 이거 또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되는 거야, 순식간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면 이제 거절이 다 사라진다고. 이게 순서야, 항상. 도전해봐야 되겠네. 네. 그러니까 우리 어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겪는 모든 그 거절들 있죠? 기회, 진짜로. 이 거절을 통해 성장하는 거거든. 거절이 없어 성장을 못 해요. 그래서 거절 많이 당하게 해서 활동량을 올려야 된다고. 활동량을 올려야지 거절 당하고 거절 통해 성장하는 거거든. 만약에 가격 때문에 거절을 한다면 네. 그런 경우에는 더 어프로치를 한다고 해서 뭔가 달라질 더 싼 거 제안하면 되잖아요. 가격을 변동시켜서 아니 그 사람이 하고는 싶은데 비싸서 못해. 그럼 싼 거 제안하면 되잖아. 왜 자꾸 본인 욕심을 챙기려고 그래요? 수당만 챙기려고 비싼 거 하지 마. 일단 가입시켜놓고 못 도망가게 한 다음에 나중에 비싼 거 엎어씌우면 돼. 방법은 많아. 시간은 우리 편이 항상. 그러면 작은 거를 가입한 사람한테 나중에 큰 거를 제안할 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적셔야지. 김치를 담그려면 절궈야지, 소금으로. 적셔야지. 계속 노티스를 줘야지. 고객님 이거 하셨지만, 그거 쫙 맞출시켜야 돼요. 5만원짜리 한 다음에, 다시 말하면, 좀 이렇게, 분위기 좋은 데는 손도 만져주고, 좀 분위기 한 다음에, 키스 한번 해야지. 자, 손끝 만지자마자, 너 잘 됐어, 만지면. 도망가지, 고객이. 맞아요. 그죠? 그렇게. 그게 일단은 조그만 거라도 가입시켜놓고, 왜 경계심 많은 사람들은, 그럼 이제는 내가 만날 때 거절 안 하잖아요. 했으니까 담당자니까, 이제. 이제 그때마다 이제 조금씩 이제, 때를 밀어줘야지. 세건히 이렇게. 응? 때를 밀려면 물에 불려야 되고, 김치를 담그려면 소금에 절궈야 되거든. 그거. 그냥 겉절이로 먹을 거 아니면. 응? 그게 영업이지, 뭐.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을 할 사람이 있고, 한 방에 처음에 이렇게 할 사람이 있고, 그건데 여러분의 경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활동량이 중요하냐면은, 다양한 사람들의 그런 케이스를 경험해 봐야 돼요. 왜냐면, 재밌게도 뭐냐면은, 제약영업 같은 경우도 제약의 특징이 뭐냐면요. 나도 친하게 지내는 의사들이 있거든. 와, 진짜 진료 과목마다 성격이 다 틀려. 치과 의사분들은 되게 맨날 이빨만 보니까 되게 디테일해. 되게 쫀쫀하고 뭔가 디테일해. 그리고 이 정형외과는 맨날 뼈 부신 일이니까 스케일이 커. 좀 무식해져, 특히. 뼈를 맨날 만지고, 몸을 뜯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하여튼 그 진료 과목마다 다 특징이 있고, 의사분들도 천차만별의 지방마다 다 틀리고, 또 이런 게 있거든. 또 보험 수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지. 이것도 나이대별로, 남녀별로 다 틀리거든, 느낌이. 그래서 경험이 되게 많이 필요한 거고, 영업이라는 결국은 사람에 대한 인식이 제일 중요한 거야.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촉이 와야 되거든. 특히 이제, 우리 추 FP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리신 게 핸디캡이 될 수 있지만,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극대화시키셔야지. 오히려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젊은 분이 와서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하나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제 오늘 첫 방송 치고 되게 잘하신 거. 잘하시네, 역시. 잘해. 연습해 오신 줄 알았는데. 연습하셨나 보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클로징 멘트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34살 때였구나. 그때 보험연금 2년 차서 한참 열심히 쫙 하고 있을 때, 어느 회장님을 만나봤어요, 회장님. 회장님한테 그 당시에 보험 되게 큰 거 제안했지. 근데 그분이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더라고. 되게 센 사이즈여서 보험료가 1,500만 원이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분이, 결국 계약은 못했지만 그분이 나한테 100기를 딱 들게 했었지.
자꾸 날 피하는 거야. 이제 부담이 되니까 자꾸 날 피하는 거야. 그러길래 내가 이제 딱 그분이 사무실에 있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덮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중요한 건 이거거든. 계약을 안 해도 좋은데, 계약을 안 해는 사유를 얘기 안 해주는 거야. 여러분, 이 오늘 방송에서 제가 오늘 올린 유튜브 방송에 있습니다. 거절이 아닌 거절이 사람을 돌게 하거든. 거절 사유가 명확하면 내가 발전할 수가 있어. 마음의 문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고. 희망 고문을 안 해도 되니까. 아, 이건 내가 다음에 해야 터치해야 되겠지. 거절을 명확하게 얘기 안 해주시는 거야. 할 만도 한데 안 하는 거야. 내가 벌써 관리한 지가 이제 꽤 됐고, 맨날 문안 인사드리고 막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만도 한데 안 해.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계약을 못하게 된 건 개인적인 사유였어요. 근데 내가 그 거절을 어떻게 받았냐면은, 이거였거든. 자, 회장님 아마 제 나이 때 굉장히 열심히 사셨을 거라고. 아니, 이 아이 얘기했구나. 야, 너 나중에 이렇게 너무 피곤하게 하지 마. 나 귀찮아 죽겠어. 딱 그러시는 거야. 그 내가 그 얘기 딱 들었을 때 무슨 얘기 했냐면 얘기를 했어요. 회장님이 제 나이 때 아마 굉장히 열심히 살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위치에 있으시지 않냐. 아마 회장님은, 저도 회장님을 뵐 때마다 항상 나도 나이가 들면 회장님 같은 분이 되겠구나. 항상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회장님 사무실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다. 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자, 회장님이, 제가 회장님의 어렸을 때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살아봤는데 회장님이 이제 거절하는 게 맞겠냐고. 도와주셔야 되지 않냐고. 아마 회장님은 분명히 제 나이 때 도와준 분이 있었을 거라고. 아니겠습니까? 딱 그렇지. 응? 내가 이거 일주일 동안 고민해서 약간 물어보는 거야.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한숨 쉬더니 내가 사실은 말이야. 근데 진짜 이제 거절 이유.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던 거였어요. 몸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기가 싫었던 거야. 거절, 아예 보험 가입이 안 되는 사유가 있었어. 되게 지금 사적인 내용이었어요, 굉장히. 그래서 미안한데 내가 보험 가입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사모님 명의로 가입해서 사모님 미국에 계셔 또. 내가 또 부인 명의로 해주려고 했는데 부인은 또 미국 영주권자고 뭐 어쩌고 그래서 못할 만한 사유가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너 자네한테만 얘기한 거니까, 너 실망하지 말라고 다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또 누구 소개시켜 줄 테니까 좀 기다려보라고. 이게 그때 제 클로징 멘트였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가 어리고 내가 신입이건 그런 거에 굴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다 그것이 또 약점일 수도 있지만 뒤집어 보면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듯이 고객의 거절 뒤에 희망의 문이 있다니까. 다시 또 하세요, 다시. 그러니까 해보자는 몰라, 이거를. 거절 나가면 피자치 칭찬해가지고, 잘 됐어, 그래. 오케이, 그래. 그 거절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영업을 하다 보면 다른 각각의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건부를 좀 내세우는 경우가 좀 많지 않아 있어요. 어떤 너 이거 내가 한 건 들으면 너도 나 이거 하는 거 하나 해줘. 뭐 약간 이런 식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선배님들은 조건부 영업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그런 거에 이렇게 좀 마주칠 때, 조건부가 이렇게 마주칠 때 정말로 내가 저걸 안 할 거면 더 권유를 하지 않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내 상품은 목적이 다른 거니까 더 권유를 해봐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럴 때 좀 그런 영업인들, 다른 영업인들, 다른 업종의 영업인들을 영업해야 될 때 그럴 때가 좀 제일 또 안간이 있더라고. 나는 분명히 저 사람한테 이게 되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책을 파는 사람이라던가 뭐 상조 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인가 뭐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만약에 이거를 권유했을 때 저 사람은 또 나한테 나도 없는 걸 아니까 또 권유를 해서 또 받고 싶어 할 텐데 같은 영업인의 마음이면 그럴 때 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조건부가 혹시 들어올까봐 권유도 안 하게 되고 뭔가 상품이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은데 권유도 안 하게 되고 영업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같은 영업인인데 내가 보험을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고 권유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조건부로 받지 않고 나는 사실 그럴 때 좀 그래요. 그 사람이 만약에 내가 팔면서 걔가 또 나도 하나 해줘 이렇게 했을 때 그것도 내가 거절하는 것도 또 조금 웃긴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각도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자, 내 고객이 부대찌개 음식점을 해. 그럼 당연히 내 계약자니까 팔아줘야 되겠죠. 한 번은 팔아줄 수 있고. 아니 뭐 음식만 있으면 내가 또 휴식도 해줄 수 있고. 네, 그렇죠. 그거 내가 쓰는 거니까. 그런 거는 그렇잖아요. 네. 자, 예를 내가 집에 뭐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신데, 그리고 뭘 내가 좀 해드리고 싶은데 요번에
이분이 그 코웨이 근무하신 분이야. 네. 안마 의자 좋은 게 나왔대. 좀 비싸, 약간 보니까. 한 300만 원, 400만 원 해요. 근데 내가 부모님한테 효도를 좀 해보고 싶어. 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라고 핵심이 뭐냐면, 자, 이 거래에서 내가 손해가 있는지 이게 없는지 판단을 해야 돼.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해준 게, 그 사람한테 얻은 게 100만 원인데 내가 그 사람한테 해줄 게 300이야. 그럼 안 하면 그만이야. 딜이 깨지는 거거든.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 물건이 내가 필요한 것인지. 어차피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필요한 거야. 자, 이거잖아. 그런 사람 만나면, 오케이. 그러면 당신이 내 물건이 지금 물어봐요. 당신 걸 팔아먹으려고 내 걸 하는 건지, 그건 나 필요 없다고. 아니면 내게 정말 필요해서 가입하는 건데, 이왕이면 자기도 팔아냈고, 너도 나를 설득하라고. 필요하면 할게. 난 그렇게 했어요. 필요하면 네가 원하고 더 비싼 거 사줄게. 뿐만 내 고객들 다 가입시킬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럼 나 설득하라고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게 맞잖아. 진짜 딜을 원해. 그럼 나는 발생되는 수당하고 리스크 딱 측정한 다음에 교환 조건 물어보거든. 서로 이익이 돼야지 윈윈이지. 그죠? 그거 물어보든가. 아니면은 당신 일단 내 물건이 내 상품 필요하다고 생각하냐고. 필요해서 가입한 거 맞냐고. 그럼 필요해서 가입해. 그럼 너도 이제 나한테 비즈니스 해보라고. 세입 해보라고. 내가 납득이 돼서 필요해서 생각할게. 근데 필요 없는 물건 나 절대 사지 않아. 왜? 난 프로영업인이니까. 그렇잖아. 그럼 난 대놓고 해서 물어봤다니까. 오케이, 그래. 그럼 딜을 하자는 거요? 그럼 거래를 하자는 거야? 아니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대놓고 물어본다니까. 그거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고객들도 개인 사업을 하고 하면 그 사람의 서비스를 내가 했으면 가고. 난 그래서 그런 좋은 케이스가 많거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가입했던 고객은 명품샵 굉장히 유명한 딜러였거든. 그래서 내가 그분 통해서 시중에 있는 명품 반값을 무조건 다 사올 수 있었거든. 그분 통해갖고. 내 주변 고객들도 막 그거 구해주고 막. 그래서 서로 윈윈되고 되게 좋았거든, 또. 예. 고객이 거래를 요청할 때는요, 절대 좀 따져보면 되지, 사리를. 그렇게 한두 개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아니,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게 상주였어. 그러면 이전에 전 똑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상주랑 필요 없는 상주 필요한 사람 연결해줄게, 걱정하지 마. 딱 그랬어요. 필요한 사람 연결해줬거든, 그래갖고. 나이 드신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고 그래갖고 상주 서비스 내가 써줘줬거든. 상주 하나 3만원짜리 하나고. 그 우선은 안 보내줬거든. 네. 내가 필요 없다 하더라도 내 고객이 필요 없으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전에 자동차 영업사원한테 했더니 나한테 자동차 사래. 나는 차가 바꾼 지 얼마 전에 기다리라고. 내가 그분한테 5대인가 팔아줬어요. 그렇게. 그 다음에 자동차 무슨 문의하는 데서 꽂아줬으니까. 그거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은 나하고 거래하는 거 아니면 내가 잘랐거든. 됐다고 그럼. 그러고. 왜냐면 오래 가는 사람 나 원하니까. 예. 그 사람들 영업 고수니까 딱 알더니 딱 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그걸 렉서스 근무하신 분인데 내가 5대인가 팔아줬거든. 예. 그 나한테 한때 팔고 훨씬 많이 팔았지. 나중에는 내가 추가 계약 하나 하시고 그래갖고 애 거 하나 이렇게 했죠. 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딜을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이건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뭐 여기까지. 너무 방송이 길어서 안 돼. 오늘 여기까지. 멘트 안 해요? 클로징 멘트 해야죠. 이제 해야지. 네. 자, 그러면 그 질문 뭐예요? 그 생보사 같은 경우에 대납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네요. 그런 짓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아주 그냥. 네, 대납. 생보사 관계 아니라 손보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납, 보험료 대납하는 거는 대신 보험료 내주는 거. 그거 안 된다고 우리는. 아니, 그러니까 항상 하면 고객들이 어느 회사는 뭐 2번 내준다는데 뭐 3번 내준다는데 1차 보험료는 당신이 내주는 거 아니야? 그거 하시면 여러분들은 항상 그거 안 된다고. 한 손에 다이나마이트 들고 있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 그치, 그거 안 된다고.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그 영업인들의 그 자존심을 완전히 깎는 거예요. 그렇죠. 깎는 거야. 저는 그런 경험은 없지만 그런 사례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제약 쪽에서는 리베이트 없이 영업이 안 돼요. 제약은 리베이트 싸움이거든요, 진짜로. 그거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약은 리베이트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객이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거라서 보험회사에서 3만원 미만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딱 돼 있어요. 네. 근데 리베이트하고 지금 말씀드린 거 보험료랑 완전 다른 문제예요. 이건 윤리적으로 문제가 돼요. 네. 윤리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1차 보험료 대납을 해줬는데 고객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무슨 사건이 터졌어. 그럼 보험료 누구 거예요? 보험료 누구 거예요? 그렇게. 그럼 보험회사는요, 추적해하고 지급 안 해, 무조건. 설계사 대납이니까 지급 안 한다고, 설계사 자르고. 1회차 보험료 받은 상태에서 보험금 지급상 100% 보험회사 조사하게 돼 있거든. 네, 납입보험료 대비해서 지급해야 할 금액이 훨씬 세지기 때문에. 큰일 난다고 항상. 그거는 어떤 리베이트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으로 큰 문제를 벌어들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비윤리적인 영업에 대해서 혹시 그 관심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물어보고. 그거는 다음 시간에. 그것도 또 방법이 있죠, 또. 네. 그걸 아주 슉 알리는.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또 우리, 역시 이 코너가 해결 잘했어. 왜냐면은 이런 거 지금 제가 혼자 강의해서 이런 질문 받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아마 시간이 흥미진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좋아요와 구독 버튼 좀 꼭 좀 눌러주시고, 자, 우리 클로징 멘트 한마디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정상윤 강사님 앞에서 많은 직접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강의가 소중한 만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량도 늘려야 되고 또 일단 부딪혀보고 영업을 하면서 성장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이 섰습니다. 네. 자, 우리 한인 우리 사원님. 예, 뭐 저희가 여기 시청자분들을 대표해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질문하는 이런, 뭐, 여기서 해결받는 이런 거를 통해서 시청자분들도 같이 또 성장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추 SFP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시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성장해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또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가 저희 프로그램을 성장시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궁금하신 내용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버튼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적은 것 같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